담장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를 해서 내 땅 20평을 빼앗겼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담장에 이런 이제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낙찰 받아가지고, 있던 거, 이 담장, 이게 이제 20년 지낸 담장입니다. 그럼 요거를 소송에 져가지고, 요까지 차가 있는 데까지 물리라며요. 물리라 해갖고 20평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건물도 이렇게 쪼개서 요거를 떼주라. 이렇게 판결 놓은 겁니다. 자, 그 사수 없이 줬는데, 결론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전자지도를 보통 봅니다. 전자지도를 보면은, 시내 거는 맡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따로, 지적, 경계청량, 보건청량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요거는 일단 맡아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담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담장이. 그래서 월 담장은 요거요. 요거를 이렇게 물리라. 이런 소송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은 A고, 영감님은 B고, 미리 수강생이 요 담장을 인정하라. 이게 이제 가점 때리고 했으면은 20을 빼뜨려 묻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B가 C한테 팔았습니다. C는 건축업자예요. 요 건물 짓는 아주 이제 전문가입니다. C가 A한테 소송 겁니다. 담장 물리라고. 하니까 답은 물려주라. 이랍니다. 물려주라. 20년. C는, AB까지는 이렇게 이제 B가 20년 동안 이렇게 평온하게 왔다 갔다 움직였는데, 이 C한테는 안 된대. 새로 산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 20년이 아니 멀었죠. 그 사람한테는 안 된다. 물려줬습니다. 물려줘가지고 결국은 뺏겼고요. 그래서 이제 판결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판례 하나만 봅니다. 뒤에 빼면 1번 봅니다. 1번. 86년도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위에 민법도 문제 한번 보죠. 245조. 점유를 내서 부동산 소유권의 지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가처분 때리고 소송을 이기면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지른다. 자, 밑에 1번 판례 하나 봅니다. 부동산의 점유에 대한 취득자는, 주택 낙찰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20년이 넘었다 이 말이죠. 당시에 소유자에 대해서, 옆땅 주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그 등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서 부동산을 소유한 제3자, 즉 옆땅을 매입한 건축업자 C입니다. 건축업자, 요거 아까 말씀드린 C가 되겠습니다. C이고, 요거는 B가 되겠고, 그래요. B가 되겠다, B. 자, 이런 겁니다. 그럼 C한테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주택 낙찰자는 A를 보겠습니다. A가 B한테는 이길 수 있는데, C한테는 최근에 매입한 사람한테는 안 된다. 그런 결론이에요. 이제 판결을 제가 3개나 한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그럼 이게 원리가 우리는 뺏길 수도 있지만은 또 빼뜰 수도 있지만, 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예로, 아까 C가 낙찰자다. 그러면 C가 소송하면 빼뜰 수도 있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반 매매가 아니고, 자, 그럼 어떤 경우가 되느냐.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21번을 보면요. 위와 반대로, 21번 봅니다. 21번. 위와 반대로 낙찰받고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20일 넘었단 말이에요. 되었다고 주장 20일 넘었다. 이러면서 북척부지 요 929번지를 낙찰자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 공장을 낙찰받아요. 봤는데 그림을 잘 보면은 이 묘크는 요쪽이 공장에서 일체로 썼다. 일체로. 쓴 지가 20년이 넘었다. 자, 다시 봅니다. 묘크는 있죠, 이 북측인데, 요 공장에서 볼 때는 요거를 계속 쓴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럼 요거를 내가 역으로 내끼라 할 수 있느냐? 아까 그 반대로 하면은 할 수 있다네. 있고, 내놔라 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21에 554 봅니다. 요런 거는 이제 전문 변호사를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다. 이러면은 이제 붙으면 됩니다. 자, 이런 거요. 여기 보면은 이 공장이 있는데, 생림면에 공장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928하고 931의 1이 이제 자기가 이 경매 물건입니다. 그죠? 928하고 931의 1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공장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거 보면요.
이 공장이 928에, 자, 지금 이 부분을 일체로 쓴 지가 20년이 넘었다. 옛날부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처분 때리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때리고, 요거 내끼다, 점유 취득 시효에서 내가 완성된 거다. 이렇게 붙으면은, 아까 역으로, 우리가 당했죠? 경매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역으로 또 낙찰받고, 그거를 내 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런 거는, 여러분 힘으로 힘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그런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바탕 해서, 이기면은, 여러분 서울 같으면 요새 뭐 한 평에 5천만 원이 가잖아요. 5배만 챙겨도 뭐 2억 5천, 뭐 10평이면 5억이 됩니다. 5억. 이제 그런 큰 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배우셔가지고 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미치마자 본전 아니에요. 4개 다 해가지고 뭐 나중에 폐수해도 뭐 겉보이고 되면은 땅 그거 뭐 한 50평, 100평 이거 찾아 챙기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더라. 잘 기억하세요. 뺏기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그 다음 봅니다. 22번. 낙찰받고 하포구청에 건축 가능 여부를 문의를 했는데 건축 불가 답변을 받고 고민하다가 결국 10% 청구만 띄다. 자, 봅니다. 16에 5449. 이제 1번, 2번 물건을 커비지 말라고 우리 수료생이 이제 낙찰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받고 나서 이 하포구청에 가니까 건축 안 됨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호에 난 거예요. 16에 5449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1번, 2번을 이제 서로가 둘이서 연합하는 것 같아요. 1번, 2번. 자, 고현에 이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있죠? 미납했습니다. 1600 띄었어요. 미납해가지고. 그죠? 그럼 왜 띄느냐? 이 땅을, 이렇게 쭉 보면은, 감정서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로 요 빨간 땅을 사면은, 노란 길을 연결해서, 커피점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어느 된 것 같아요. 여기 땅이 상당히 전망이 너무 좋답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현인데 이 해수욕장 우리 창원에 유명한 광암 해수욕장 있죠. 광암 해수욕장 요거를 볼 수도 있고 아주 좋다 그래 전망이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둘이서 가가지고 언니야 우리가 낙찰 받고 야, 길이 이쪽에 길이 뭐 이렇게 보이죠. 자 이리 보이면은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 건축이 되었구나 느끼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고 되고 안 되고는 요거는 또 정확한 답을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건축 가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미리 했으면은 좀 낫죠. 미리 요 가서 자 우리 구청에 건축가 가서 요거 낙찰 받았는데 요 감정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요 그림대로 요거를 노란 거를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내가 받았을 때 커피 좀 하고 이렇게 허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을 줄 겁니다. 된다, 안 된다. 뭐 안 된다 했으면 딱 포기를 했을 건데, 낙찰 받고 바로 간 거예요. 받고, 1등 돼하고 기분 좋다고 간 겁니다. 점심 먹고, 갔는데 안 된다 해. 자, 그래서 이제 10%를 띄게 생겼는데, 이게 띄었어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임야 낙찰할 때, 토지용 계획서에 공인용 산지 산림보호구역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밑에 거 하나 보세요. 그 밑에 보면은, 이게 화성시 땅입니다. 화성시에. 보전 녹지인데 이 보면은 산림보호구역 그 다음에 공유용 산지입니다. 임야인데 자 임야에서 공유용 산지는 자 외웁니다. 다른 거 절대 안 돼요. 노후가 주택, 농어가 주택, 농어가 주택이 뭡니까? 단도주택이 아니고 농어주택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자 밑에 있네요. 공인용 산지는 진입도로가 있으면은 농업인 주택의 신축은 가능하다. 자, 산지관리법 12조에 보시면은, 가에 보면은, 농업인의 주택의 신축, 정축, 개축은 신축이 된대요. 자,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공유 산지, 이거 완전히 옛날에 해국단이거든, 이거요. 돈 안 됩니다, 공유 산지가. 안 되는데,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다, 알았다. 농립업인의 주택의 신축은 해주겠다. 정개축은 당연히 되는 거고, 신축, 새로 짓는 것도 도로만 있으면은, 자, 그러면 공유 산지니까 상당히 공유 좋겠죠? 자, 우리
부산면에는 가보면 공유단지가 많아요. 많은데, 단독주택, 단독이 아니고, 농립업인의 주택 하면 아까 뭡니까, 우리가? 농정부가 있다든지, 그런 거죠. 농업경영자 등록 확인서에 있다든지, 인사된 농립업인이죠. 업인이 나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어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요 산도 관리를 하면서. 그거 된다 말입니다. 자, 공유산지 주택 신축 된다, 안 된다? 단독주택은 아니고, 농립업인의 주택은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다시 한다. 단독주택이 아니고, 주택이 아닌, 농립업인의 주택은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을 잘 하세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황경진은 창원의 시내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농립업인 아니다.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부산면이나 그 인근에 있는, 농정부도 있고, 경제 등록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농립업이다. 나 주택을 신축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능하다. 자, 빼왔죠? 그 다음 봅니다.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구조에 보면은 행위제한이 있어요. 행위제한. 이거 보면은, 뭐, 인목의 벌채, 채지, 뭐,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위에 화성시 땅을 가지고 이게 건축이 되겠는가? 특히, 커피점 같은 게 되겠는가? 자, 될까, 안 될까? 산림보호구역. 요거는 아주 강한 겁니다. 알겠죠? 우리 비오톱 1등급, 우리 아시죠? 배웠죠? 비오톱 1등급. 서울에는 비오톱 1등급 배웠고 낙찰받으면 만들겠죠? 자, 산림보호구역도 마찬가지. 이것도 사실, 이 낙찰받으면 건축 불가합니다. 내가 볼 때는. 불가하고, 공인용 산지도 아까 농업인의 주택은 되는데 일종 건생의 휴겸증, 커피점 된다 안 된다 지금? 자, 쭉 보니까 없어요. 커피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근데 우리 수강생이 물어보니까 시청에서도 된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다시 알아봐라. 근데 알아봐라 하는데 이게 관공서에 가면 서면으로 받는 방법이 없느냐? 관공서에서. 자, 이래요. 전화 상황이 된대요. 이게 번지 불러더니 그거요? 자, 한번 봅니다. 된대. 왜냐 되나 그러면은 2021에 70174. 자, 이거 보면요. 번호가 몇 번입니까? 틀리네. 번호. 70. 174 맞아요? 21. 자, 이래 보면은, 여러분, 이래 보죠. 이래 봐갖고, 지분이네, 그죠? 지분이네, 10분이네, 다섯 다 칩니다. 다섯 다 치고, 요거를 이제 산에 80인데, 여 보니까 공인용 산지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토지거래 가구역은, 자, 다시요. 이게 또, 토지 연경을 잘 보시면은, 끈끈이 따져봐야 된다. 끈끈이. 그거 보면은, 이게 보면은, 자, 보전녹지인데, 가축 사유. 이건 안 하면 되겠죠. 가축 사유 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산지, 산지관리법, 아까 따져봤다, 이죠. 보니까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농업인 주택은 가능해요. 그러나 휴임증은 나온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나온다.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 등 하고 국내 법인이 낙찰을 받을 때는 특히 경기도만 그렇습니다. 경기도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 묶어놨어요. 그럼 요것도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법인 명의로 받는다. 되느냐 안 되느냐, 허가가 나오느냐 안 되느냐 알아봐야 되고, 그럼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쭉 보죠. 쭉 보는데 그럼 뭘 보느냐? 여러분들 줄을 읽어보죠. 이렇게 보면서 여기죠. 자, 잘 봅니다. 토지용 계획이 있고 도시계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요 중에서 지금 요거를 보자면 요거 행위 가능 여부. 자, 행위 가능 여부를 보고 눌리 보니까 단독주택은 뭐 된다 놨죠. 단독, 다중, 뭐 공간, 그죠? 쭉 해가 쭉 보면은 자, 휴임증 이건 안 되겠어요. 안 된다. 휴임증. 일종 휴임증 안 되고 쭉 봅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지금 상황이니까. 그럼 따져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되고 안 되고는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쭉 나온 다른 거는 별 볼 게 없어요. 우리하고 뭐 상관이 없으니까. 밑에 그 백날 봐봤자 별로 돈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휴엄점은 삼각형인데 그럼 어떤 데 되느냐? 휴엄점이. 자, 그거는 따져보면은 요거는 이제 휴게음 시점이 아까 어디 갔노? 있네, 그죠? 뭐 나왔어요. 삼각형. 요거는 뭐 관광 농사고 있습니다. 그런 데만 된다고 막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된다 이야기인데 일반인들이 이제 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쉽지 않고. 자, 다시요. 이게 눌려가지고 보면은 열람에서 보면은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나올 때 밑에 보면은요. 주로 난 이걸 봅니다. 별표. 요거 잘 봐야 돼. 별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막 복잡 볼 거 없어요. 별표. 도시계획 조례. 화성시의 도시계획 조례 별표 14. 이걸 봅니다. 그럼 이거 보면은 보전 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써놨죠. 뭐 창고 이런 다 우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단독주택. 이 된다. 단독주택. 자, 일종으로서 자, 잘 봅니다. 일종으로서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거. (500제곱미터) 되네. 자, 다시요. 일종으로서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는 된다. 얘기죠. 이종 건생으로서는 또 뭐가 됩니까? 종교장 이런 거 되는데, 자, 여기서는 아까 용도지에 뭐죠? 자, 보전 녹지에서는 된대요. 녹지에서는. 자, 그러면은 보전 녹지는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공유 산지 봅니다. 공유 산지에서 보면은 자, 산림보호구역 한번 볼까요? 요 보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나오죠? 산림보호 행위제한 보면은 공유 산지에서 행위제한 해가지고 여기 보면 별 나오는 게 없어요. 없고 산림보호구역에서도 행위제한을 보면은 쭉 보면은 뭐 커피는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 보전 녹지에서는 될지 몰라도 뒤에 구역에서 또 하면 그게 더 형님이니까 그어서 안 된다. 결론은 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럼 이런 거를 그냥 주무구식으로 해갖고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 관공서에 서면 답변이 필요하다. 그죠? 해당 관공서 서면으로 답변 받는 4가지 방법,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런 산을 낙찰받거나 커피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요것도 커피점이죠. 커피점을 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럼 서면을 어떻게 받느냐?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24번은 담장을 철거하는 소송이 접수된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에 인허가 서류를 발송해야. 그래서 우리 수강시행이 수료시행 갔어요. 기밀시행 가니까 20일 넘어서 자료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보 공개해가지고 하니까 허가서, 준공신고서, 검사 필정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 한 50장이 나와요. 서류를 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상세히 봅니다. 25번 잘 봅니다. 토지 낙찰받고 휴임점 커피점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모텔을 낙찰받고 생활 숙박시설이 되는가? 생활 숙박시설은 뭡니까? 이거 치사가 되죠. 치사가 가능한지. 싱크대. 치사 가능한 모텔이 되는가, 숙박이 되는가, 이야기야. 그 다음에 건축 중단된 경우에 또 보면은, 경매를 보면은 짓다가 말하는 게 있어요. 한 1일정 짓다가, 지하실 짓다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보면은, 특히 제주도 있는데도. 그런 경우에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되는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보가 아니고 정보 공개 또는 사전 심사를 통해서 답변을 주다. 그때 감정평가서 PDF 파일을 첨부해서 문의한다. 자, 1번 봅니다. 정보 공개 시스템. 그럼 이거 보면은, 정보 공개를 하는 자는 뭐 해준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양식은 뒤에 보면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서 양식이 있고, 2번에 보면요. 사전 심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법률 시행령에 보면 양식이 있어요. 사전심사 청구서. 그럼 3번에 보면은 사전심의, 토지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해가지고 사전심의 신청서, 심의 신청서.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시험터에 건축법 10조에서 건축 대상물을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결정. 나 커피 좀 됩니까? 이런 것도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하시는데, 나는 그동안에는 요거 1번을 많이 했어요. 1번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3번을 하든지 4번을 하든지 적정하게 양식을 택해가지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답을 받아야지. 그냥 저거 뭐 낙차 받으면 커피 좀 되겠지, 생활 숙박시설 되겠지, 그 다음에 중단된 거 건물인데 저거 건축주 매입행위 나한테 되겠지, 이런 거를 그냥 주문국어로 답을 주소한다. 그리고 손님한테 마찬가지. 예를 입찰등을 하면은 손님한테 답을 줘야 되겠죠. 저거 모텔을 낙차 받아서 싱크대 넣고 생활 숙박 됩니다. 했는 낙차 받아 놔도 안 된다고 자기입니까? 내부 3억이나 주고 리본 다 해놨는데 싱크대 다 잡아갖고 이제 신청도 하니까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럼 골치 아프죠? 그래서 미리 하는 거다. 미리. 그때 1, 2, 3, 4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26번입니다. 26번. 농지를, 이게 보면은, 낙차 받았어요. 수강생이. 받아가지고 20에 4443. 그럼 사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낙차 받았는데, 정보 공개 청구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이름 쓰고, 나는 낙찰자입니다. 이래서, 건축허가서, 건축도면, 착공신고서, 개발행위 관련 서류, 개발부담금을 뭐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4번에 경매에서 확정된 명화 결정서에 따른 대금 완납 서류가 함안군에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면은 내가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참고로 대부분 판례는 이런 게 있더라, 된다 하더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넣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가 그거 허가 이렇게 판례 있는데 요거하고 좀 다릅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뭐 답을 줄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정보 공개는 어디 하느냐? 제가 그동안에 정보 공개는 네이버 가셔가지고 정보 공개 칩니다. 정보 공개 치면 나와요. 정보 공개 포탈 있죠? 그럼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예. 자, 정보 공개 또 자꾸 나 물어보는데, 여기 보면은 네 번째에 청구 소통의 세 번째. 자, 네 번째에 세 번째. 청구 신청. 자, 이거 누르면은 로그인 하라 그래요.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적습니다. 나는 복지입니다 해서 제목을 적고, 건축허가서부터 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첨부 파일, 감정서 있죠? 감정서 파일을 넣어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자, 다시요. 정보 공개 가면은 자꾸 헤매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 요거는 회원가입한 로그인을 하고 했다 치고, 네 번째에 세 번째. 네 번째에 세 번째 가면은 이 양식이 나옵니다. 이게 쭉쭉쭉 따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제목 넣고 이러면은 감정평가서 파일 넣고, 그러고 꼭 눌리면은 이게 청구가 됩니다. 청구가 돼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몇 번 해봤어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서 요것도 해도 됩니다. 요걸 할 수 있겠죠, 이제? 쓰는 양식 대강 한번 했으니까. 우리 수강생이 20에 4444. 우리 지금 오늘부터 조금 전에 가시는데 그분이 낙차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이제 이런 거를 20에 4443. 자, 예를 들면은 이 틀을 받았어요. 이거를 하반에 틀을 받았는데, 요거를 받았는데 지금 공장 틀을 받았어요. 근데 터가 보면은 그냥 말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감정서를 넣어줘야 터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들 답변하기 좋아요. 근데 내가 낙찰을 요 1번부터 요 필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머리 아프다고 적어도 13필지 대답하려고 하면, 그러면 감정서를 어떻게 하면 되냐? 첨부 파일을 여기 있죠? 감정평가서 눌러가지고 이거 오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다운하면은 바로 다운되죠? 그죠? 그럼 요거를 첨부해주면 너무 좋아요. 첨부해주면은 감정서를 딱 다운받아가지고 요거를 첨부해서 신청하면은, 저것도 붙어보면 말죠. 이 사람이 10억짜리를 3억 7천 사가지고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옛날에 개발이 되었으니까 개발 부담금을 옛날 그 사람이 냈는지, 내가 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건축 허가 그 명의 변경이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죠. 그럼 이야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꼭 감정평가서를 첨부해 주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죠. 첨부 감정평가서 파일하고 요 대부분 판례 이런 거 조금 소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